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최고의 평가원이 뉴욕의 음습한 골목 끝에 자리한 한 한국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을 섬세하게 평가해온 그가 한순간에 평정을 잃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작은 식당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레스토랑을 직접 맛보고 평가해왔어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손이라고 해요. 저는 항상 최고의 품질은 가장 비싼 재료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최신 요리 기법을 사용하는 레스토랑에서만 나온다고 믿어왔어요. 한 끼 식사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고 오로지 화려하고 호화로운 곳에서만 최고의 다이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여정을 좀 더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고급 다이닝의 세계에서 자라왔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 음식은 그 모습과 요리사들의 솜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고급 레스토랑, 반짝이는 은식기, 그리고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에 둘러싸여 자랐어요. 미슐랭 가이드 평가자로서의 제 경력은 파리, 뉴욕, 도쿄와 같은 도시들을 누비며 놀라운 요리 재능들을 직접 목격하게 해줬어요. 저는 매 요리에 깃든 섬세한 맛과 세밀한 작업들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단순하거나 전통적인 음식은 이 고급 다이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식사의 비결은 비싼 재료와 복잡한 기법에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레스토랑에 앉을 때마다 저는 엄격한 기준, 즉 재료의 품질, 창의성, 플레이팅, 그리고 서비스로 측정했어요. 이런 기준들이 제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 무엇보다도 믿었어요. 아름답게 조명이 비치는 다이닝룸에서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곳에서는 분위기가 음식만큼이나 중요했어요. 조명, 음악, 그리고 세심하게 선택된 인테리어가 모두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요리 세계가 선사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 세련된 취향과 진정한 고급 다이닝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과 높은 가격만으로는 음식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문을 품게 했어요. 너무 많은 레스토랑을 다녀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바로는 가장 훌륭한 식사가 반드시 가장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진정한 음식의 정수는 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동시에 회의적인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것만 고집하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순하고 전통적인 요리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고급 다이닝의 정점에 서 있지 않은 곳들, 즉 고급 레스토랑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오랜 역사를 가진 단순한 가정식 음식들이 고급 다이닝 세계에 속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오직 최신식 레스토랑만이 진정 훌륭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 세계였어요. 엄격한 기준,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로 가득 찬 세계요. 저는 제 취향과 음식 평가 능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빠진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비싼 재료와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닌 전통, 공동체, 그리고 진심이 담긴 노력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제 좁은 관점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제게는 다가올 놀라운 모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제 확고한 기준을 지키며 세상을 탐험해 나갔지만 제 인생은 곧 새로운 맛과 감동의 세계로 눈을 뜨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쌀쌀한 저녁, 저는 뉴욕의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 불빛과는 거리가 먼 한적한 동네를 거닐고 있었어요. 분주했던 거리도 이제는 고요한 골목으로 바뀌었고 찬 공기가 제 주변을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또 다른 고급 다이닝 경험을 즐기려고 계획했었는데 평소 익숙한 우아한 분위기와 고급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걸음을 옮기다 보니 한쪽 끝에서 은은하고도 매력적인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향기가 푸드트럭이나 작은 카페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는데
그 냄새는 달랐어요. 따뜻하고 편안하며 마치 집에서 만든 밥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호기심이 발동해 그 향기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냄새는 제가 평소 즐기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느껴보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곧 저는 낡은 간판이 걸린 소박한 건물을 발견했어요. 간판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글이 적혀 있었지만 그 글자들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건물 자체도 단순했어요. 화려한 불빛이나 웅장한 입구 없이 작은 문과 그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빛만이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가던 화려하고 값비싼 곳과는 너무 달라서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곳이 훌륭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향기와 안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결국 발걸음을 디뎠어요. 식당 안은 아늑하고 자연광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소박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나무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분위기는 친근하고 여유로워서 제가 평소 익숙했던 지나치게 세련된 환경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저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빈 테이블에 앉았는데 기대와 의구심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 젊은 여성이 다정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솔해서 저를 금세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분은 소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카운터에서 일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소피아 씨는 이 식당이 전통 한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평소 즐기던 고급 식사와 비교하며 망설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메뉴를 살펴보니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메뉴에 적힌 음식 이름들은 익숙하지 않았고 갈비탕 같은 메뉴가 눈에 띄었어요. 저는 평소에 리뷰를 하면서 경험해보던 정제된 음식과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해서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갈비탕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곧 음식이 나왔어요.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하게 담긴 갈비탕 한 그릇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강렬하고도 매력적인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국물을 마셔보니 깊고 풍부한 맛에 놀랐어요. 그 국물은 따뜻하고 편안했으며 한 스푼 한 스푼이 전통과 정성이 깃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제 테이블 주변에는 주문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는데 이는 보통 엄격한 기준과 값비싼 메뉴가 있는 곳에서는 보기 힘든 관대함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에 귀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그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러한 소박하고 다정한 분위기는 제가 평소 경험하던 형식적인 다이닝과는 확실히 달라서 마치 엄격한 평가자라기보다는 한 가족의 일원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둘러보니 그 소박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서비스, 따뜻한 음식, 그리고 직원과 손님 모두의 진심 어린 미소 속에 독특한 매력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뉴욕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이 소박한 식당에서 저는 훌륭한 음식이 반드시 화려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전통과 정성이 진짜 재료가 되어 가장 진솔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식사가 탄생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차가운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는데 제 내면에는 작은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저는 엄격한 평가자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숨은 보석 같은 식당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통과 정성, 그리고 단순함의 미를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곳들이 어디에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소박하지만 다정한 주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를 잡았어요. 공간은 부드러운 빛과 잔잔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평소에 제가 익숙했던 고급스럽고 화려한 식당과는 달리 이곳은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거든요. 테이블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다는 갈비탕을 주문하였어요. 갈비탕은 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섬세하고 물결치는 선을 그리며 진한 고기의 향기를 담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여지더군요. 화려하게 꾸며진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했는데 이 요리는 단순했거든요. 하지만 매력적인 향기에 제 배가 꼬르륵거리자 결국 한 모금 맛보기로 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놀라운 풍미가 제 입안을 감싸더라고요. 육수는 깊고 따스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마늘, 생강, 그리고 비밀스런 여러 허브의 기미를 남겼어요.
화려한 소스나 완벽하게 정돈된 플레이팅은 아니었지만 솔직하고 진솔했어요. 요리에 담긴 정성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식사를 즐기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보통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화려한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나 가족처럼 보였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이 모인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 소박한 풍경이 제가 평소에 평가하던 웅장한 식사 경험만큼이나 기억에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식당 직원들은 차분하고 느긋하게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전에 인사드렸던 다정한 젊은 여성 소피아 씨가 물 한 잔과 몇 가지 작은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 반찬들을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무료로 제공된 김치, 절인 채소, 그리고 다른 작은 반찬들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식당에서 모든 손님에게 조금 더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 사장님께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식당을 찾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의 음식이 단순히 맛이나 플레이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소박하고 푸짐한 한 끼 식사가 진심 어린 친절과 공동체 의식으로 제공된 거예요. 식사 중 저는 평소 즐기던 고급 식당 경험과 이곳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재료의 품질이나 예술적인 플레이팅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애썼지만 이곳의 음식은 사랑 어린 정성으로 만들어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힘든 하루를 달래주기 위한 따뜻한 위로나 가족끼리 소박하게 함께 축하하는 식사처럼 말이에요. 한 입 한 입 갈비탕을 맛볼 때마다 그리고 사이드 반찬을 먹을 때마다 저는 작은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재료와 정성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요리라는 예술이 단지 기술적이고 고급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천천히 식사를 마치며 식당을 둘러보니 제 마음이 한층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잔잔한 대화의 흐름, 그리고 박 사장님의 조용한 자부심이 모두 음식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스함의 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 끼 식사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이나 외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는 온기임을 깨달았어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배도 부르고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음식에 대한 제 신념이 곧 바뀔 것임을 느꼈어요. 이 소박한 한식의 맛은 겸손 속에 숨은 아름다움과 진실을 저에게 보여준 작은 교훈이었어요. 여러 번 작은 한식당을 방문하면서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아늑한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이전에 놓쳤던 새로운 디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창가에 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각 요리와 제스처 그리고 미소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음식과 문화의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문을 서서히 열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따뜻하게 갓 내려낸 믹스커피를 마시며 저는 단골 손님과 대화 중이신 박 사장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뜻깊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자신이 내놓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 말씀처럼 모든 요리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각각의 맛은 마치 긴 시간에 걸친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엄격하고 비싼 식사 이상의 것이 음식에 담겨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분들이 제공하는 반찬들이 고급 레스토랑처럼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시는 소피아 씨께서는 별말 없이 작은 김치나 피클 한 접시를 제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놓아주셨어요. 마치 한식 요리의 진심 어린 비밀을 살짝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방문할 때마다 저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 사이에 진심 어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함께 식사를 나누며 특별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대화, 함께 웃음 짓는 소리, 때때로 들려오는 젓가락 소리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차갑고 형식적인 곳에서만 식사를 평가했는데 이곳은 모두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맛있는 갈비탕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완벽하게 담아내진 접시와 값비싼 재료만이 훌륭한 식사를 정의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품질, 프레젠테이션, 창의성, 그리고 서비스라는 엄격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모든 식당을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이 겸손한 식당에 앉아보니 제 체크리스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 그리고 전통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곳 음식이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재료가 소박할지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선택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깊고 구수한 맛의 갈비탕 국물은 마치 어릴 적 할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셨던 따뜻한 식사가 연상되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가족 모임, 따뜻한 부엌, 그리고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음식의 현대적인 기법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을 주었어요. 또한 저 자신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오로지 엄격한 기준으로 음식을 판단하는 대신 저는 이제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따스한 감정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훌륭한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전의 차갑고 엄격한 규칙들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대신 이 식당이 전해주는 다정함과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시원한 뉴욕의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완벽함만을 고집하는 평론가가 아니었어요. 단순함 속에 숨은 아름다움과 한 끼 식사에 담긴 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맛이나 플레이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 그리고 마음을 담은 정성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깨달음은 제게 음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시작임을 알렸어요. 많은 방문과 아늑한 분위기의 한 식당에서의 조용한 사색의 순간들 이후에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필요를 느꼈어요. 저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평가만 해왔던 제 삶이 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음식에는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이나 비싼 재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경험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 한 번의 방문이 제 마음에 따뜻함을 채워주었고 그 따스한 온기를 세상 사람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평소 앉는 자리에 앉아 저는 노트북 대신 작은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가며 글을 썼어요. 갈비탕에 소박하면서도 영혼을 담은 맛과 별다른 요청 없이도 추가 반찬을 받았던 놀라움에 대해 묘사했어요. 식당 안의 따스한 조명과 친근한 대화 소리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다고 적었어요. 이 글에서는 주인 박 씨의 정성과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신 소피아의 환한 미소를 잊지 않고 담았어요. 저는 이 글에 더 하트 오브 코리안 푸드 에이 히던 잼인 뉴요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과 이 작은 식당의 모든 요리가 한국의 전통의 한 조각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 숟갈의 국물마다 가족 식사, 함께 웃으며 나눈 이야기, 그리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오랜 전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그 단순한 믹스커피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편안함과 공동체의 상징이라는 점을 언급했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완벽만을 추구하던 비평가의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감정과 소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오랫동안 신뢰해온 친구이자 뉴욕의 유명한 음식 기자인 마이클에게 보냈어요. 오랜 친구인 마이클은 제가 이 한 식당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꼭 알아주실 거라 믿었어요. 다음 날 마이클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 글을 읽고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이클은 제 글에서 따스하고 초대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자신도 함께 그 맛과 미소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마이클은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는 함께 이 한 식당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곧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그 식당이 뿜어내는 친절함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따스한 정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들로부터 제 리뷰가 단순한 음식 평을 넘어서 단순함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제 글 속에 담긴 따뜻함이 가족과의 식사, 즐거운 모임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진정한 전통의 맛을 갈망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주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많은 방문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회의적인 분들도 계셨지만 음식을 맛본 후 의심이 사라지고 훌륭한 음식이란 화려함이나 높은 가격이 아니라 열정과 전통, 그리고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기쁨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글 한 편이 몇몇 사람들의 생각, 제 생각마저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행복한 얼굴들로 가득 찬 긴 줄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희망과 기쁨을 느꼈어요. 저는 이 식당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식 문화의 한 부분, 즉 따뜻함과 전통, 그리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음식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비평가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전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 글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음식은 단순한 맛의 전달을 넘어서 문화를 잇는 달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매개체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발견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의 변화들을 보면서 깊은 새로움을 느꼈어요. 제가 음식 평론가로서의 삶이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저는 비싼 재료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만 음식을 평가하던 엄격한 평가자였지만 이제는 음식에 대해 따뜻함, 전통,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한식당 옆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 행복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줄을 서서 감동적인 맛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식당이 단순한 식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곳은 공동체와 소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훌륭한 음식이 반드시 호화로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른 분들도 이해하게 도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글을 쓰던 중 저는 그 식당 창가에 자리 잡았어요. 서늘한 바람과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제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한때 모든 요리가 걸작처럼 차려진 호화로운 레스토랑들을 여행하며 보냈던 기억이 스쳐 지났어요. 그런데 이 소박한 곳에서 저는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걸작을 발견했어요. 처음 갈비탕을 맛보았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그 단순한 소 한 방울 국물 한 그릇에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가족 식사의 추억을 담은 깊고 편안한 맛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반찬 하나하나가 친절의 표현이었고 소피아 씨의 따뜻한 미소와 박 선생님께서 모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천천히 제 음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켰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이제 이 새로운 깨달음을 더 널리 펼칠 때라고 결심했어요. 진정한 음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글을 쓰는 강연 시리즈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모나 비용만이 아닌 음식 뒤에 숨겨진 사랑과 역사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에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여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 한식의 편안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모임 중 한 자리에서 한 젊은 학생이 믹스커피의 맛이 집에서의 아늑한 아침을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남성분은 가족과 함께한 식사의 추억을, 한 지역 요리사는 전통 요리법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음식이란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 즉 사랑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의 언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또한 저는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다른 소규모 식당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발견하는 아름답고 다양한 맛의 세계가 있었어요. 모든 문화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신만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완벽과 비싼 프레젠테이션에 집착했지만 점차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글과 강연을 통해 저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식당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외적인 모습만을 넘어서 보라고 권유했어요. 최고 평론가부터 중학생까지 모든 이들이 진정한 최고의 식사는 마음을 울리는 식사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 해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제가 바로 아우렐리우스 손이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전령사로 거듭났어요.
진정한 요리의 훌륭함은 우리가 만드는 관계와 함께 나누는 추억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여정은 단순한 요리 한 그릇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요리 세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전통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도 이 따스함을 제 마음 속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식사 속에 간직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